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. 네, 2021년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일단은 뭐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고, 그리고 내년 대선에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. 지금 새해 첫날을 맞이해가지고 계속 그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, 이 여론조사들의 행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.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. 소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소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, 지금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.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? 전문가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? 글쎄요, 아직까지 이제 선거가 무르익지는 않았다. 왜냐하면은 서로 이제 여야 간에 눈치 보기도 있을 것 같고, 결국 선거라는 것은 이기는 것이 중요한데, 예.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이 무엇일까, 묘안이 무엇일까, 그것을 서로 간에 눈치 보면서 찾아내는 그런 지금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예. 먼저 우선적으로는 올해는 정말 정치 뉴스를 많이 들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맞아요. 우리 최강 시사를 통해서 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. 근데 이제 3대 이 정치 변곡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예. 코로나 백신이에요. 백신. 이게 여야 간에 계속해서 뭐 수급이 언제 되니 많이 하는 이런 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. 네. 좀 차분하게 이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또 그것이 접종될 때까지 또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인데도 불구하고 네. 계속해서 백신과 관련되는 부분이 2월, 3월 정도에는 정점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이것이 정치적인 현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4월로 넘어갑니다.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월이니까 이게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만큼 대선 전초전으로서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누가 이기느냐, 어느 당이 이기느냐가 또 중요해 보이고, 9월 이후부터는 또 대통령 선거 경선이 시작됩니다. 물론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는 내년이에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곽이 좀 뚜렷해지는 시간이 연말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1년 내내 최강시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새해 벽두부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지금 이제 여론조사 보면 크게 세 가지잖아요. 하나는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도 뭐 그렇죠. 이런 게 하나가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대선과 관련된 대선 후보 선호도 뭐 이런 게 있고, 네. 또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 구체적으로 뭐 서울시장 관련된 거, 그리고 부산시장 관련된 거, 뭐 이런 것들이 크게 한 세 묶음 정도 되는데, 네. 지금 여론조사들 쭉 보니까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이건 뭐 너무 많아가지고요. 10개 여론조사 중에 한 8개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기록했어요.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래서 이제 그래도 진행자께서도 아주 뭐 명쾌하게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, 우리가 한 가지 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네. 누군가 압도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. 그 이야기는 차기 대선 후보도 그렇고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보더라도 한 후보가 뭐 50%를 넘는다, 이렇게 압도적인 후보가 있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런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, 네. 먼저 한 10개의 발표된 조사 중에서 8개 조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앞서는, 예. 1위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데,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겠죠. 이 이재명 지사는 이제 자기 지지층이 있는 겁니다. 경기도민.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지사들은 경기도민의 지지를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, 그렇지가 않습니다. 역대 대통령 선거 때 경기도지사도 서울시장과 함께 유력 대선 후보로 오르지만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지사 선택 안 해요. 그래요? 거의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민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. 두 번째로는 외연의 확대죠. 계속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역화폐, 재난지원금, 또 코로나 국면에서 아주 이 과감하게 또 저돌적으로 방역하는 모습을 또 보인 인물이 이재명 지사이기도 하고, 마지막에 또 반사이익입니다. 그러니까 지난 연말 얼마나 민감했습니까? 검찰 이슈도 있었죠. 코로나 이슈도 있죠. 정부와 또 국민 여야 간에. 네. 그런데
광역단체장은 조금 비켜 있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좋은 점만 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와 비교될 때 좀 반사이익을 얻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를 꺼냈잖아요. 이게 뭐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냥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뭔가 새로운 이슈를 제기한 거 아니냐,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나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우선 이제 이낙연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.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. 그럼요. 국민 예. 중에는. 그런데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. 이 궁금증을 먼저 해소를 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과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았을 때는 이낙연 대표도 좋아요. 네. 근데 이제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문 대통령 또 정당과 연동돼 있거든요.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은 이낙연 대표 지지율도 속절없이 내려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인데 네.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사면론도 뭔가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낙연 대표가 꺼내던 카드로 보이는데 네. 지금 한간의 이런 여론의 동향을 보면 이게 지지층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서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. 이건 뭐냐면 또 나오는 반응도 좀 부정적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 우선적으로 꺼내들 수 있는 카드인가. 오히려 좀 나중에 대선 전국에서 대선 후보들이 캠페인을 하고 대선 경쟁을 하는 뭐 올 후반기나 네. 하반기나 이야기될 부분인데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.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 지금 이제 이 신년 여론조사로 발표된 결과에는 포함이 안 됐겠지만 앞으로 이제 포함이 된다면 네. 이게 긍정적이겠느냐. 오히려 부정적인 가능성도 있거든요. 네. 그런 여파도 있을 것 같고 결국에 또 하나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3월경까지가 이낙연 대표의 임기입니다. 네. 이러다 보니까 좀 서두르는 것 아니냐. 또 한편으로 이제 보궐선거의 결과도 당대표는 아니지만 4월이면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까지의 결과까지 부담되는 이 현상도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. 뭐 오늘은 첫날이니까 쭉 한번 네. 훑어보는 의미에서 자, 윤석열 네. 총장 얘기를 해보면은 이거는 네.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새해 1월 2일, 2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했고 네. 이제 이여기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30.4% 1위를 나타냈어요. 30% 네. 넘은 건 처음인 건가요, 이게? 그렇죠. 최초로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. 조사 개요를 조금만 또 우리가 KBS니까 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했고 전국 1,007명입니다. 표본오차 95%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 응답률 5.2%.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하고요. 질문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차기 대선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윤석열 총장이 30.4%. 이 30%를 넘긴 건 처음입니다. 처음 있는 조사 결과이고 이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20.3%, 이낙연 대표가 15%인데 이 결과를 보시면서 아니 윤 총장이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죠. 네. 이게 보수 쪽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신년 자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오히려 윤 총장 쪽으로 더 수렴되는 현상.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의 일이다. 이게 참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. 대구 경북 또 보수층에서 더 결집을 했어요. 그래요?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보는 인식이 더 강하게 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20대에서도 상승폭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이 보수 야권 지지층에서 이제 결집하는 현상인데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에 쭉 갈등이 지속되어 왔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네. 그런 현상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 신년 여론조사지만 이 국민의힘 후보 대선 후보 누구를 이 선택을 하고 싶은데 선택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총장 쪽으로 더 많이 이 보수 쪽에서는 결집하는 현상. 또 마지막으로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이 윤석열 총장이 일종의 얻고 있는 반사이기. 그러니까 자기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목 효과가 있거든요. 네. 많은 다른 후보들 중에서도 오히려 윤 총장이 좀 주목받는데 여권 쪽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좀 버금버금 또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런 형국이 지속돼 있지만 오히려
윤석열 총장은 모든 보수 야권의 지지를 한 몸에 다 받으면서 가장 높은 지지율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야권에 대안이 없는 현상을 보여주는 어떤 그렇죠. 지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. 서울시장 선거로 좀 넘어가 보면요. 지금 안철수 후보가 꽤 잘 나오고 있죠. 여론조사를 보면은.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번에 발표된 조사에서도 예.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앞서는 이제 결과인데 앞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도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좀 다른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보다는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요. 뭐 샤이 윤석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예. 이제 샤이 응답자, 이른바 예. 샤이 응답자의 경우에는 자동응답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의견 표현을 하는데 그게 모든 문항이 그런 건 아니고 네. 특히 이제 정당 지지율이나 자기 대선 후보를 물어볼 때 그렇기 때문에 특히 YTN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두드러진 것처럼 예. 이 서울 시장 후보의 경우에도 지금 조사 결과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뭐 높은 인지도라고 봐야 되겠죠. 또 문재인 대통령과 서울시장 후보로서 야권에서 네.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 거의 유일하게 이제 안철수 대표로 인식되고 있는 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 많은 정도의 비중은 아니지만 많이 빠져나갔죠. 중도층의 지지가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과 중도층을 함께 묶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. 네.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면서 야권 쪽은 좀 더 이제 주목도가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.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또는 오세훈 전 시장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점쳐지면서 좀 주목 효과도 높아졌던 것이 네. 안 대표가 그래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2위, 3위 보통 하고 있는 박영선, 나경원 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. 박영선 장관도 그렇고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렇죠.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면 판이 좀 바뀔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바뀌죠. 바뀌어요. 바뀌는데 이제 박 장관이 출마 선언을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입니다.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경우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는 발생합니다. 그런데 네. 궁금한 건 이럴 거예요. 현재 지지율보다 얼마나 상승할지 예측이 좀 불가하거든요. 네. 그런데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후보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여권 인사들이 뭐 박영선 장관이냐 또는 우상호 의원이냐 또 박주민 의원이냐 또는 이 추미애 장관도 물방에 올라가 있거든요. 예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. 우리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 여당인 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았거든요. 네. 60에서 이제 70%였는데 무엇보다도 박영선 장관이나 이 여권 서울시장은 거론되는 후보들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나 회복될 것이냐.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. 대통령 지지율하고 다 연동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지금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부산시장 선거는 자세히 못 다루겠는데 이 부산시장 선거는 뭐 네. 간단하게 뭐 관전 포인트를 할까요? 뭐 이런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죠.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아닙니다. 왜냐하면 거론되는 후보 모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든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후보 간 차별화가 힘드는데 중요한 건 역시 지역의 부산 지역의 대통령 지지율도 봐야 되겠죠. 얼마만큼 선거에 임박해서 나타나냐. 또 정당 지지율도 중요합니다. 여기는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곳이고 중요한 건 또 코로나 백신 등이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올 한 해 배종찬 소장님은 굉장히 바쁘시겠어요, 그죠? 네, 최강시사에서도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. 올 한 해 좋은 평론 그리고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올 한 해 전망 간단하게 했네요. 앞으로 1년 동안 할 얘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. 자,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이고요. 2부에서는 정치사이다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,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만나보겠습니다. 김수민의 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잠시 후 8시에 다시 돌아옵니다.